아줌마랑 같이 가자. 30년 전 병원에서 현우를 데려간 유괴범의 정체가 공개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나영의 도둑질로 현우의 사진이 붙은 실종 전단지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나영은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일하시는 이모님을 협박해서 2층 방문을 열고 몰래 전단지를 빼돌렸는데요. 한진태가 2층 방을 비우면 며느리로 인정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고, 혹시나 자기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가 있다면 이 집 은인이 되니까 완전히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었던 거죠. 방에 놔두었다가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진나영은 장윤자에게 부탁해서 엄마 이거 실종 전단지 잘 보관하고 있어. 알고 보니 그 집에 사연이 있었대. 첫째 아들을 아버님 잘못으로 잃어버렸다나 봐. 어째서 쇼윈도 부부로 사나 했더니 잃어버린 큰아들이 다른 남자 핏줄인 것 같아.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데 내가 이 사람 찾기만 하면 더 이상 그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네 나영아. 30년 동안 못 찾은 자식을 찾아주면 그 집에서 10억은 우습게 해줄 수도 있어. 우리 비비롤 매장 해들병원 1층에 내야지. 어째 네가 시집을 갔는데도 우리 집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가 그 집 핏줄을 뱃속에 품고 있는데 우리한테 한강이 쫙 보이는 아파트는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언제까지 이 월세집에서 살아야 돼? 어머 나영아 그런데 사진에 그 아이가 해들재단 장남이라는 소리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분명히 이 애를 어디서 봤어. 그래 30년 전에 해들병원 소아과에서 봤던 애가 맞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현성씨 형을 기억한다고. 그래 그날 복도에서 대기하는데 아주 병원이 뒤집어졌어서 내가 똑똑히 기억해.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한현우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건 악역인 진나영과 장윤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장윤자는 그날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다른 곳도 아니고 어떻게 소아과 대기실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 장윤자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마리가 전국 방방곡곡 이잡듯 잡아도 현우의 소식 한 자락 알 수 없었던 이유. 현우를 데려갔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30년 전 그날 한진태는 현우를 품에 안고 해들병원 소아과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한진태가 지금 현우를 전혀 그리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는 것에 비해 30년 전 과거 회상 장면에서는 아주 새아빠인 줄 모를 정도로 친자식인 한현성이랑 차별 없이 현우한테도 다정한 아빠였던 것 같은데요. 진짜 속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냐만 하필이면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애를 일부러 버릴 멍청한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아과에 들려서 현우의 진료를 보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현우 왔어. 소아과에서 한진태와 현우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죠. 한진태는 해들병원 이사장의 남편이자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진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병원에서 유능하기로 소문나서 가장 바빴던 의사인 한진태에게 긴급 콜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소아과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다 아는 사이에 현우는 우리가 진료 끝나면 데려다 드리겠다고 한진태에게 바쁘실 텐데 가서 일 보시라며 돌려보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진태가 말하는 본인의 과실이 등장하는 거죠. 김마리가 그날 자기가 병원에 갔어야 했다고 한진태를 평생 원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김마리였다면 무슨 일이 있었어도 현우 손을 꼭 잡고 애를 잃어버릴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한진태가 돌아가고 나서 현우는 대기실에 앉아 혼자 가져온 구급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현우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녕 꼬마야. 너 여기 혼자 왔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지금 안 계시다고. 아줌마는 엄마 친구란다. 엄마가 아파서 아줌마가 대신 온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어린이였던 현우의 손을 잡고 그 여자는 조용히 의심 하나 받지 않고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장윤자였습니다. 그날 아기였던 진나영을 데리고 소아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수상한 여자가 애를 데리고 나가고 뒤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지들끼리 떠드는 소리가 하도 이상해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저기 애들 요양원에 아픈 여자가 있는데 그 집 가족이 5살쯤 된 남자애를 원하고 있다고요. 드디어 딱 맞는 애를 찾았다며 신나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하지만 정의감이라고는 1%도 없는 장윤자는 남의 일이라고 관심을 뚝 끊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이혼하고 진나영이랑 어떻게 먹고 살지 자기 코가 석자인데 돈 되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곧이어 병원은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현우가 어디 갔지? 병원 대기실에서 애가 없어져 버렸으니 그것도 병원 이사장님 장남이 말이죠. 장윤자의 말을 들은 진나영은 잘하면 자기가 한현우의 행방을 찾을 수 있겠다고 아주 기뻐하게 될 것 같아요. 재벌집 며느리 되고 나서 살면서 처음으로 수지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어찌나 착한 척을 하고 자빠졌는지. 그날부터 진나영은 조용히 해들병원 요양기록과 30년 전 입양했던 사람들을 캐고 다닐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렇게 생긴 5살 난 아이를 보신 적이 있냐고 조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채우리의 친모로 파악되는 여자의 정체도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 아이는 엄마가 죽고 나서 어디 강화읍에 있는 보육원에 보내졌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 옆병실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그 아이의 행방을 알지도 모르겠네요. 진나영은 물어물어 최선영의 존재를 알아내고 한현우를 아시냐고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당집에 그 집 식구들 축객령 내린 지가 언제인데 진나영을 당장 내쫓으려다가 실종 전단지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겠죠. 이건 우리잖아.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 잃어버린 첫째 아들인데 사장님이 행방을 알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제가 미우시겠지만 애는 죄가 없잖아요. 이전에 한진태가 우리 부부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들었었는데 그 아이가 우리였구나. 우리한테 친부모가 따로 있었구나. 하지만 최선영은 당장 진나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용이 전혀 없구만 뭘 믿고 진나영한테 알려주겠어요. 그리고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은 채울이죠. 진수지랑 말 같지도 않는 남매 흉내를 내는 모습이 어찌나 안타까운지. 그동안 최선영 마음이 찢어졌었는데 우리가 친부모를 찾으면 내 새끼들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채울이도 드디어 친엄마를 찾게 될 수 있을까요? 하필이면 해들재단 장남이 채울이었다는 걸 안다면 진나영이랑 장윤자가 방해 공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이것들이 반성을 하려면 멀었죠. 진수지가 그럼 내 형님이 되는 거야? 죽어도 그건 싫어. 이제야 내가 진수지보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되려고 얼마나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진수지는 왜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일이 술술 풀리는 거냐고. 결국 그럼 해들재단은 진수지가 물려받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진나영의 정신병 스위치가 딸깍 켜질 것 같네요. 하지만 결국 2층 방 문을 열어 제껴서 채우리를 찾게 된 것도 모두 진나영이 시작한 일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진나영은 나중에 현우 못 찾게 하려고 방해하다가 딱 걸려서 오히려 쫓겨나 버릴 것 같아요. 결국엔 진나영 장윤자 덕분에 우리 백구 커플 재결합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